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3강, 그죠?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 뭐 이런 것들, 데이터의 자료 구조, 그죠? 그, 벡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까지 이제 다루는 방법, 그리고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제 자료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분기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4강에서는요,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반복문이 있고, 그리고 함수는 우리가 좀 살펴봤다, 그죠? 살펴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보는 그러한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다루셨던 분이라면,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이라면 조건문이나 반복문은 익히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C 언어나 자바 프로그래밍에서의 문법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다르니까 R 프로그래밍에 맞게끔 우리가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확인을 한번 다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과정을 넣었으니까, 혹시나 뭐 다른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강의 들으시고 같이 실습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일은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자, 조건문 한번 볼게요. 조건문은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if 구문을 많이 씁니다. if 구문. if 해서 이렇게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어떠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중블럭을 실행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문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분석을 할 때도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면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자, if, els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if문 하나만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if, else문은요, 말 그대로 이 비교 조건이 있죠. 이 컨디션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이게 true라면, 즉 참이라면 우리 논리형 벡터 배웠다 그죠? 거기에서 논리형 벡터에서 true와 false 값이 나오죠. 그 true라면 이 중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중블럭을 우리가 중괄호라고도 하고 블럭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요 조건이 참이면 얘는 실행을 할 문장들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조건이 참이 아니면 무조건 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일로 건너뛰겠죠. 그죠? 일로 건너뛰어서 거짓일 때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else 문은 조건문, 즉 conditional statement 조건문이라고 하죠. 따라 특정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실행할 명령문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특히 if else는 50%의 확률을 지닐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성별이 남이면 어떻게 해라, 아니면 여자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라, 이런 형태, 그죠?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어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else if 구문도 있고요, if else라는 자체의 구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이렇게 if하고 조건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else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R 프로그래밍은요, 문법이 이 if 구문의 괄호가 끝나는 곳, 여기에다가 무조건 다음 else문이나 else if가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법적으로 틀려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한번 보죠. 이 벨스문인데요. 자, 잡 타입이 지금 현재 변수에다가 A라는 문자형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죠? 문자형 데이터를 넣었는데, 여기서 봅니다. if 잡 타입이 B이냐? 이래 묻는 거죠. B와 같냐? 이 뜻이죠. 이걸. 그죠? 같니? 그러면 지금 A이기 때문에 이건 true가 아니라 false입니다. 그죠? false이기 때문에 이 구문 실행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직무 유형이 B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B일 때만 실행을 하지 지금 현재 A니까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else 구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너스라는 변수에다가 자 100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값을 여기서 찍어 보고 있는데 한번 보면 100이 찍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잡 타입이 A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A가 아니잖아요. 그죠? B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if 구문은 false가 나와서 이 구문은 실행 안 하고 바로 else 구문을 실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형태가 바로 if와 else의 기본적인 구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else가 생략된 구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떠보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봅니다. 이렇게 B라고 대입을 해놓고 보너스 100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if 해놓고 잡 타입이 A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A 아니잖아요. B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false죠. 그죠? 그럼 이거 실행 안 합니다. 실행 안 하고 바로 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중블록 구문을 실행을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블럭을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1로 넘어와서 찍기 때문에 100을 찍겠죠. 이게 왜? 폴스니까요. 지금 잡타입은 B지 A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너스 A를 이제 보너스를 200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한번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else 구문이 왔다면 반드시 else 구문으로 넘어갈 텐데 else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if 구문에서 이거는 그냥 맞니?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if else 구문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둘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85예요. 그러면 먼저 if 구문 여기서부터 챙겨 보겠죠. 그리고 나서 볼게. 자, 스코어가 90보다 큽니까? 안 크죠? 그럼 이게 false입니다. 그죠? 이 실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else if 넘어왔어요. 그죠? 자,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를 조금 앞으로 요게 잘못됐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셔야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90 이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false입니다. 그럼 이거 실행 안 합니다. 다시 else if 왔죠. 80 이상입니까? 그렇죠. 이거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이니까 얘는 그레이드는 B로 대입이 되고 밑에 구문은 절대 실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얘가 85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이다. 6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아니죠. 이것도 참 아니고요. 이것도 참 아니고요. 이것도 참 아니죠. 왜? 60이니까 이게 이꼴 기호가 있으면 이게 참이겠지만은 이거는 61 이상이 돼야 참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else에 걸립니다. 그러면 60에서부터 0점 혹은 마이너스 음수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면 얘는 무조건 F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단 기억할 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if 그리고 else if 이 두 개는요. 이 두 개의 구문은요. 반드시 조건이 와야
됩니다. 뒤에. 하지만 else 옆에는요, else 구문 뒤에는 조건이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이거를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lse 구문 옆에서는 절대로 조건이 오면 안 되고요. if나 else if 구문 옆에는 반드시 이렇게 조건이 와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문법입니다. 신텍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다중 if else 구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나눠서. 아시겠죠? 자, 이러한 형태가 바로 다중 if else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잠깐 뭐 코드 블럭 이래 나왔는데요. 별거는 없고요. if와 else 다음에 있는 중괄호, 그죠?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블럭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코드 블럭이라고 줄여서 블럭이라고 합니다. if 구문의 블럭, else 구문의 블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령문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만, 자, 요 코드 한번 볼까요? 자,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런데 if A가 5보다 작니?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10이잖아요. 그죠? A가 5보다 작습니까? 안 작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걸 안 찍습니다. 실행 안 하죠. 그래 나서 이거는 무조건 실행한다고 했죠. 뭐 아니면 도라고 50%의 확률로 실행한다고 했으니 A 곱하기 10을 하니까 100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10 나누기 10을 하니까 1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자 중블럭, 코드 블럭이나 그냥 실행 블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에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 우리 앞에서 저 벡터 할 때, 자료 구조할 때 우리 논리 연산자 좀 봤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nd, 그죠?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 기호, 이거 오화 연산이다, 그죠? 이거는 둘 다 참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면 true를 리턴한다 그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if문에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면 복잡한 조건문을 서술할 수가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는 and 그리고 파이프라고 하는데요. 오화 연산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20을 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주실 때도 여기에다가 갈로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가독성이 좋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A가 5보다, 아니 10보다, 아니, A는 10이니까 A는 5보다 크죠. 이건 true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요거는 true고요. 그 다음 B는 20이다. 그죠? 그럼 이거 true겠네요. 맞죠? 그럼 둘 다 true니까 true를 리턴하죠. 그래서 print A 플러스 B 하면 요거는 실행이 돼서 30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파이프 들어가서 오화 연산입니다. 그죠? A는 20보다 크죠? A는 5보다 크죠? 그래서 이건 true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0인데 30보다 큽니까? 이건 false죠. 하지만 파이프 기호가 들어갔기에 얘는 하나만 참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참이면 이 구문을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20을 하면 200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니까 자, 역시 30 그리고 200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and, or 해서 이거는 둘 다 참일 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실행을 한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미 논리 연산자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맞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는 if, else 이거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자, 원래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렇게 갖다 붙인 거는 없어요. 원래는. 근데 아래는 이 구문이 있더라고요. 이 구문은 뭐냐면요. 조건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값 또는 변수를 선택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망연산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거는 뭐 그냥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요 위에서부터 보죠. A는 10, B는 20입니다. 그러면 if A가 10보다, B보다 큽니까? A가 지금 B보다 커요? 아니죠. 이게 false죠. false라서 이거 실행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반대는 허용하니까 C에다가 지금 얼마 넣었어요? C에다가 B를 넣었죠. 그럼 20이 C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C를 찍으면 여기서 20을 출력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나오는지 한번 보죠. 요거는 if else 들어갔죠. 그죠? 이거는 이 조건이 참이면 이거를 리턴하고요. 거짓이면 이것을 리턴합니다. 요 구문에 비해서 지금 요거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되는데 이건 한 줄이면 되죠. 그죠? 그럼 결과는 얘도 20이 나옵니다. 왜? A가 10이 20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false가 됐죠. false가 되고 false가 됐으니까 얘는 대입이 안 되고 얘가 대입이 된다는 거죠. B가 지금 2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했으니까 C는 20을 찍고 위에서도 20을 찍게 되네요. 자, 코드의 절약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써도 좋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코드를 절약하는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되셨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둘 다 이렇게 20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if else,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자, 이게 바로 아이고, 이거 왜 그러죠?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것 같네요. 자, 다시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시간을 자, 취소하고요. 자, 요거를 자, 연결을 해야 되나요? 자, 잠깐만요. 네. 갑자기 슬라이드 쇼에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if else 구문은 자, 요렇게 띄워두지 않았다. 그죠? if else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자, 이 구문은 코드를 절약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다섯 줄을 치는 것을 우리는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바로 자, if else 갖다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결과를 보면 20, 20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또 뭐 잠깐 나왔는데요. 자, if dash else 였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이건 아마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else는 else뿐만 아니라 else if도 마찬가지입니다. else는 반드시 if문의 코드 블럭이 끝나는 부분에 있는 같은 줄에 이거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흔히 요게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R은 이 else라는 요 구문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얘가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R만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R만의 신텍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에러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부 다 이렇게 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R만 뭐 또 다른 언어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R은 여기에 이 구문에 else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줄에. 아시겠죠? 이 줄에. 요거 실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else는 반드시 if문의 코드 블럭이 끝나는 부분에 같은 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줄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줘야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코드 한번 볼까요? A 넣었어요. A로 저장됐어요. 그러면 얘는 else 구문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죠? 실행이 돼서 왜? B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 돼서 보너스에는 100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밑에서 또 실행하고 있네요. 그죠? 실행하고 있는데 타입이 B냐고 또 묻네요.
B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여기에 붙어 있다면 보너스는 100이 이제 100으로 저장이 되긴다 이 말이죠. 우선 이해가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조건문은 원래 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if도 있고요. 또 스위치 구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if 구문만 해도 뭐 이 조건을 나타내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R에서는 이렇게 if하고 if else, if else 그리고 if else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f else는 뭐 아니면 도 50%의 확률 그리고 if else 그죠? 맞습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 있습니다. 그죠? 50%의 확률 else가 생략이 되어 있는 if문이라면 한번 이렇게 슬쩍 가보는 겁니다. 야 맞니? 물어보고 맞으면 실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 if else문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건을 설정하고자 싶을 때 이 if else 구문을 else if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코드 블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 and는 둘 다 참이어야 참을 리턴한다. pipe 5하기 5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된다. 그죠? 그리고 if else 갖다 붙어 있는 이 if else 구문은 요 수식이 참이면 A를 거짓이면 B를 이렇게 리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else 구문을 반드시 if 구문에 끝나는 블럭하고 같은 줄에 작성을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조건문에 대한 이론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뭡니까? 그죠? 실습을 하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에러도 확인을 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여기서 조건문에 대한 부분은 1차 강의를 마치고 다음은 실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으로 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